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소아의 중요한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는 소아에서 가장 흔하게 감염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엔테로바이러스는 종류도 굉장히 많고 항원성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 종류에 따라서 일으키는 병도 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수족구병, 수포성 인두염, 뇌수막염, 또 비특이성 발열질환, 심근염, 척수염, 그러니까 가벼운 병부터 무지무지하게 심한 병까지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 엔테로바이러스는 다른 동물한테는 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사람이 유일한 자연 숙주고 사람에 의해서 병이 옮겨지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의 대변에 이 엔테로바이러스가 다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변에 오염된 게 손에 묻고 이걸 입으로 가져가서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이 호흡기 감염에 걸린 사람들의 호흡기 분비물, 비말이라든가 손의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간접으로 전파가 됩니다. 여름철에는 수영장에 오염된 물을 통해서도 전파가 돼요. 예전에 그래서 뭐 엔테로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결막염 같은 게 여름철에 수영장에 오염된 물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됩니다. 잠복기는 3일에서 6일 정도 되고 이 엔테로바이러스도 전 세계적으로 분포를 합니다. 엔테로바이러스는 아주 추운 시기보다는 오히려 더운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철과 가을철에 주로 많이 유행을 합니다. 열대지방은 물론 이제 연중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감염력도 엄청 높고 무증상 감염도 많아서 무증상 감염이라도 감염자가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옮긴 사람은 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증상 감염이면은 자기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이 많은 병일수록 전파력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병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족구병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죠. 수족구병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돌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한 속도로 돕니다. 그래서 유행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발병 경로를 보면 이 이제 대변에 오염된 엔테로바이러스가 손을 통해서 입으로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비인두 경로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이 들어간 엔테로바이러스가 이 목, 인두와 또 이제 침을 삼키거나 뭐 이래서 이제 위장관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위장을 통과하면은 하부 쪽, 소장과 대장 쪽에 들어가서 세포 속으로 이제 침투를 하고 거기서 이제 RNA 복제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세포를 터뜨려서 밖으로 나온 다음에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착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세포를 감염을 시키다가 림프 조직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서 림프 조직에서 또 하루 이틀 정도 증식을 합니다. 림프 조직이라는 게 원래 이제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기 위한 면역 조직인데 그 안에서 살아요, 이놈들은. 그래서 하루 이틀 동안 그 안에서 막 증식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이 바이러스가 혈관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바이러스 혈증. 우리가 세균이 피 속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병을 일으키면 폐혈증이라 그러는데 이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니면서 병을 일으킬 때는 우리가 바이러스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피는 우리 몸에 있는 어느 장기든지 다 가니까 이 피가 가는 모든 장기에 다 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 혈증이 일어나면 이제 취약한 장기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일으키는 병이 비특이적 열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비특이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열이 나서 애가 왔는데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비특이적 열성 질환이라는 애매한 병명을 붙이는 거죠. 이 비특이적 열성 질환이라는 우리가 애매하게 붙이는 병명 중에서 그 원인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중에서도 수족구병보다 이 비특이적 열성 질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고 열이 나면서 이제 좀 애가 늘어지고 기운 없어하고 잘 안 먹고 하는 그런 이제 전신 증상이 좀 생기겠죠. 연장아 같은 경우는 아프다 그럽니다.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몸도 아프다 그러고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엔테로라는 게 사실 소화기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엔테로라는 이름 그대로 이런 위장관 증상도 생깁니다. 부역, 구토, 설사와 같은. 그리고 이제 보통 열은 38.4도에서 40도, 상당히 고열이죠. 우리가 38.5도가 넘으면 해열제를 써야 할 정도의 이제 중등도 열이라고 하는데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상당히 고열이 나면서 한 3일 정도
지속이 되고 열 내리고 끝.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상이 조금 달라서 하루 열 나고 또 2, 3일 괜찮다가 이틀에서 4일 정도 열 나고 하는,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 바이페이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중적인 그런 이제 경과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곧 이제 열 내리고 좋아지겠구나라고 엔테로바이러스를 의심하면서 의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목은 아프다 그러는데 우리가 진찰을 해보면 목이 그렇게 붓진 않았어요. 목에 염증도 별로 없고. 근데 애는 목이 아파요. 이런 이제 증상을 보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다른 이제 뭐 편도가 많이 붓는데도 인두통이 또 없는 그런 병도 있어요. 대부분은 일주일 되기 전에 다 증상이 소실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비티적 열성 질환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 중에서 콕사키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이 콕사키 바이러스 A에 걸렸을 때는 고열이 나면서 열성 경련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성 경련은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겁낼 그런 증상은 아닌데, 엄마들이 되게 무섭죠. 애가 당장 지금 뭐 어떻게 될 것 같이 막 숨도 못 쉬고 얼굴도 빨개지고 뭐 몸이 의식도 없고 몸이 뭐 나무통처럼 뻣뻣해지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시긴 하지만 열성경련은 별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열이 막 나면서 경련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응급실에 가면은 이제 뇌촉수의 검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검사를 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테로바이러스도 이제 호흡기 질환, 감기나 편도염, 후두염, 또 이하선염, 이런 이제 상기도 감염, 감기를 엔테로바이러스가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처럼 세기관지염, 폐렴도 잘 생깁니다. 또 리노바이러스처럼 천식이 있는 환자가 이 엔테로바이러스에 걸리면 천식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고 숨을 잘 못 쉴 정도로 이렇게 심한 호흡 부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일 정도 잠복기 후에 열이 나면서 가슴이 아프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엑스레이는 별게 없어요. 근데 애는 기침하면서 굉장히 가슴에 통증을 호소를 해요. 이게 이제 유행 흉막 통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개는 하루 이틀 지나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그런 병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수포성 인두염. 요새 이제 의학 용어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모두 한글화하자, 지금 그걸 하고 있어서 그 의사협회에서 의학 용어집을 편찬을 할 때 한글화된 병명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수포성 인두염 같은 이제 한자 용어에 익숙한 우리 의사들은 굉장히 힘들죠, 사실. 물집 목구멍병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죠. 목구멍 안에 물집이 생기는 병이죠. 이 병은 갑작스럽게 열이 납니다. 갑작스럽게 열이 나고 나이가 어릴수록 더 고열이 나요. 더 고열이 나고, 좀 나이가 든 애들은 두통, 요통,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이런 이제 증상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진찰을 해보면 목구멍 안에 1 내지 2mm 크기의 작은 수포가 있고, 이게 이 수포가 터지잖아요. 터지면 이제 궤양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대여섯 개 이렇게 쭉 산재해 있습니다. 수포성 인두염은 손발에는 물집이 안 생기고 몸에도 물집이 안 생기고 목에만 물집이 생길 때 우리가 수포성 인두염이라고 진단을 내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일주일 안에 다 끝나게 되죠. 근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엔테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 혈증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취약한 어디에든 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합병증으로 이제 뇌수막염, 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성 수막염은 우리가 뇌척수의 검사를 하면 세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무균성 수막염이라고 부릅니다. 무균성 수막염이라는 게 세균이 없이 발생한 수막염을 의미하는 거고, 이 무균성 수막염이 이제 대개 바이러스성 수막염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성 수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가장 잘 아시는 수족구병입니다. 수족구병이라고 해서 손발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손발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팔, 다리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무릎, 엉덩이까지는 올라오는데 수두하고 딱 다른 점은 몸통에는 안 생긴다는 거죠. 몸통에 만약에 수포가 있다면 그거는 수족구병이라는 진단을 우리가 못 내리고 수두를 더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통에는 수포가 생기면 안 된다, 수족구병에서는. 그리고 대개 일주일 안에 없어지고, 입안에는 4 내지 8mm 크기의 궤양이 혀, 입천장, 인두, 입술 주변 다 나. 이게 오히려 수포성 인두염보다 입안에 이런 물집과 궤양이 더 많이 생기고, 수포성 인두염은 대개 목 안쪽에만, 그래서 의사가 들여다봐야만 이제 그걸 확실하게 진단을 내리는데, 이 수족구병은 손발에도 막 생기는 데다가 이 입술 주변에도 막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도 보면 혹시 이거 수족구 아니에요? 하고 아예 진단을 내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죠. 열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 중에서 엔테로바이러스 71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한 수족구병일 경우에는 뇌염, 폐부종, 쇼크, 심지어는 급사까지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막 수족구병 막이 유행을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아주 중증으로 가서 뭐 사망률도 높고 막 이런 수족구병이 유행한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심한 수족구병이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한 수족구병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유행하는 그 수족구병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막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엔테로바이러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따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엔테로바이러스 혈청형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생기느냐까지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중국산 엔테로바이러스 70에 의한 수족구병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콕사키 A16이라는 또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것도 엔테로바이러스의 한 종류인데 이 콕사키 A16이라는 바이러스는 또 심근염이나 심막염 같은 심각한 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족구병이든 수포성 인두염이건 뭐 그렇게 그 병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런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이런 이제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을 이렇게 볼 때 그 병 자체보다는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예의 관찰하고 주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밖에 이제 뭐 구토, 설사 이런 이제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엔테로바이러스가 딱 장염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전신 질환이 생겼을 때 바이러스 혈증이 생기고 뭐 각종 이제 무슨 뭐 다른 장기의 병을 일으켰을 때 그 병의 하나의 증상으로 이렇게 구토나 설사 같은 게 생기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장각막 림프절염. 우리 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장 옆에 림프절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장이란 데가 외부에서 음식물이 들어와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장기잖아요. 그래서 나쁜 놈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 장이.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장 옆에 림프절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장각막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이 장각막 림프절에 염증이 생기면은 림프절이 붓겠죠. 이렇게 커지면 커진 림프절이 리딩 포인트가 돼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장각막 림프절염이 장 중첩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간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췌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신생아 같이 면역이 거의 없는 어린 아이들이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런 췌장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출혈성 결막염, 일명 아폴로 눈병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결막염도 일으킬 수 있고 무균성 수막염, 수막염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이 이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겁니다. 수막염 하면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엔테로바이러스한 무균성 수막염은 그렇게 심한 병은 아닙니다. 되게 증상도 경하고 그래서 심지어 꼭 입원을 안 하고 그냥 외래로 다니면서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수막염을 일으킨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리고 뇌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밝혀진 뇌염 중에서 10에서 20% 정도가 이 엔테로바이러스가 일으킵니다. 그리고 심근염과 심막염도 꽤 자주 일으키는데 우리가 원인이 알려진 심근염과 심막염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엔테로바이러스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엔테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 혈증을 일으키면서 무슨 아주 중요한 장기들, 뭐 췌장, 또 뇌, 또 수막, 심근, 심막 이런 데 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한 병도 일으키지만 경한 병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이런 중한 합병증이 없는지를 더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단은 뭐 임상소견으로 진단을 내리고 계절적인 요인, 지역적인 요인, 또 노출력, 잠복기, 증상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꼭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바이러스 진단을 내리면 배양도 하고 뭐 PCR 검사도 하는데 굳이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임상적으로도 충분히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아직 없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이제 경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생아들이 췌장염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심각한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병이 생겼을 때는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해서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것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항바이러스 개발된 게 있는데 이게 임상을 통과해서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확실하게 치료제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뭐 수족구병이나 수포성 인두염 같은 병이 굉장히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애가 힘들어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쓰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확 좋아지거든요. 이제 헐었던 게 굉장히 금방 아물면서 목 아픈 게 좀 나아지고 밥도 잘 먹게 되고, 그냥 놔두면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릴 게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이틀 3일 만에 확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스테로이드를 쓰고 싶은 유혹이 막 생겨요. 엄마들도 뭐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고 막 보채고. 그래서 실제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엔테로바이러스는 뭐라고요? 이 병 자체보다는 이 병이 일으킬 수 있는 합병증이 더 문제예요.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이 염증 반응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이렇게 약화되겠죠. 그럼 바이러스들이 그만큼 많이 번식을 하게 되고, 그 바이러스들이 혈중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 혈증을 일으키고, 아까 얘기했던 무시무시한 합병증들, 뭐 뇌라든지 수막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엔테로바이러스 질환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느 병원에 갔는데 수족구다 또는 뭐 수포성 인두염이다 이런 진단을 내려놓고는 처방전을 보니까 거기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다, 소론도정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약 먹이지 마시고 그런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지 않는 병원으로 다시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됩니다.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이런 합병증이 생기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방은 대변을 통해서 이 엔테로바이러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자의 대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손 씻기를 비롯한 개인 위생을 잘 해야 됩니다. 엔테로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히 쓰는 알코올 손소독제 있잖아요. 알코올 손소독제로 엔테로바이러스가 죽지 않아요. 알코올 손소독제로 하면 무적일 것 같은데 엔테로바이러스는 안 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물과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바이러스를 털어내야지 손소독제로는 죽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한 수족구병이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을 많이 초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엔테로바이러스는 심각한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백신을 쓰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만 쓰고 있죠. 아시다시피 중국은 임상 기준이 그렇게 철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효과가 좀 있다 그러면 일단 쓰고 보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그리고 장기적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데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받아서 쓰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의학이 잘 발달된 나라에서 그 백신에 대한 검증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직은 중국에서만 이 백신을 쓰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